최근 사학을 공영화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기독사학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으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전국의 임신부를 위한 태교 음악회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최근 21대 국회에 사학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대부분 사학 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교계에선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학을 공영화하게 되면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려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사학의 대부분은 정관의 이사를 기독교인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숭실대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이사의 절반을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이지만 신앙이 없는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학교 운영에도 관계부처의 개입이 강화됩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법인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건학이념과 달리 학교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두겠다고 총회장님들께서 결의하셨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사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기독교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가 이 부분을 조목조목 문서를 만들어서 교단장들 모임에 브리핑을 하고 교장단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고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학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계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본연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인재 또 여러 가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 사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어야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기독교 사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이 개정이 악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지는 사학법 개정 문제. 비리는 막되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계 안팎에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독사학이 본래의 건학 이념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채플 등 교육 과목 편성과 기독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어서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명지고등학교는 교원을 채용할 때마다 제출 서류에 세례교인 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학교의 건학 이념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단체에 소속되진 않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명지고 종합감사에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기독사학인 명지고등학교를 상대로 교원 초빙 공고에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시정하라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을 선발하는 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지만 결국 채용공고에서 세례교인 증명서 제출을 삭제했습니다. 신천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세월의 고원파라든가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사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참 나중에 이로 인해서 생겨질 이런 폐해들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사학이지만 종교 교과목을 개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채플 등 특정 종교 과목을 마련하려면 철학과 같은 대체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기독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계 입장입니다. 이에 교계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한국교회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이 한국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단적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김은성 위원장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기독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박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교회 일부가 파손되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곳곳이 나무로 지어졌다 보니 나무 합판과 처마에 물이 스며들어 썩거나 내려앉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입구 삼각형 모양 합판은 이미 뜯어진 상태입니다. 나무 처마도 금방이라도 뜯어질 위기에 놓여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강 악화로 10년 넘게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던 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이식을 받고 회복된 후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헌신하게 됐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도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직장인과 외국인들을 위해선 이태원과 평택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사람을 만납니다. 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계 전도가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더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소태 그리스도교회의 사연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교회 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와 위클리 굿뉴스에 처음 보도돼 알려졌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면서 김 목사는 구티비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로 등록해 미디어 사역에도 동참키로 했습니다. 김 목사는 폭우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장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메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어떤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임신부를 위한 태교 음악회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개최하는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경아와 전 KBS 아나운서 이정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엔 개그우먼 김미려와 조승희, 밴드 블루파프리카, 클래식 연주단 M클래식, 연예인 합창단 엑츠29 등이 등장해 임신부와 태아에게 즐거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밴드 잔나비와 이무송 노사연 부부도 영상 메시지로 참여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 김병삼 목사는 전국의 임신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즐거운 태교가 되길 바란다며 임신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모두가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의관을 민간병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지부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군의관 파견을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견 인력 규모와 파견 시기,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3일부터 20여 명의 군의관이 서울과 인천의 감염병 지정병원과 다른 민간 의료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에도 대구 동산병원 등에 군의관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가운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련 무역 수지도 다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음향 영상과 관련한 서비스 수지 흑자는 1,840만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지란 우리나라가 외국의 K-팝 음원이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돈에서 외국에 지급한 돈을 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퇴원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사기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우한 바이러스를 이용했다며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로서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순교할 각오로 목숨을 던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방역당국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코로나19 환자 접촉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소유자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을 때 이를 방역당국의 푸시 알람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애플은 2일 배포되는 새 운영체제 버전에 이를 적용하고 구글도 이달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제한적인 형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사는 앱 없이도 접촉자 노출 통제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현재 200기 이상으로 향후 10년 안에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와 홍콩,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거부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지상 해상 기반 핵전력 증진으로 3대 핵전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394표 가운데 7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민당 총재는 오는 14일 당내 투표로 선출되며 차기 총리는 이달 16일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은행과 금융 분야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금융과 투자 분야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 서비스에서 협력 강화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돈 세탁과 테러 자금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중재로 평화협약을 체결한 이후 발표된 첫 세부 협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 항공과 관광, 무역 등의 분야에서도 추가로 협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고 체드윅 보스만의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의 배경이 된 최첨단 가상국가 와칸다가 아프리카 세네갈에 실제로 들어섭니다. 미국의 힙합 R&B 가수 에이콘이 아프리카 세네갈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 규모의 유토피아 도시 건설 계획인 에이콘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콘은 이 프로젝트가 세네갈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흑인과 인종 불평등을 겪는 이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전도가 어려워지자 복음의 전함이 특별한 비대면 전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버스와 택시에 복음 광고를 부착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전국 10개 권역 48개 지역에서 총 6만 대의 버스와 택시가 복음 광고를 싣고 달리게 됩니다. 복음 광고를 접한 이들은 광고에 적힌 검색 키워드로 온라인 선교 플랫폼인 서치포지저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이 코치로 상담과 양육을 받고 인근 교회로까지 인도됩니다. 20여 명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번 광고 모델로 나섭니다. 가수 공민지, 공민영, 박지현, 엄정화, 그리고 배우 오유나, 진태현, 박시은 등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 전도의 효과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캠페인은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 외벽에 복음 광고를 실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동네 교회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골목교회가 구독자 1,000명을 넘어서 평소 많은 시청자들이 던진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목교회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인 허유빈, 박병도, 김신양 목사가 작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채널에는 소년원 출소 청소년의 교정과 자립을 돕는 교회, 청각장애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성도 절반이 알코올 중독자인 교회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옛 골목이라는 이름의 비정기 콘텐츠도 새로 시작했는데요. 골목교회가 현재 교회를 소개하는 거라면 옛 골목은 역사 속 과거의 골목교회를 조명하는 겁니다. 영상에는 교회 담당 사역자가 나와 개척하게 된 계기와 교회의 특별한 사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직접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 사역이 궁금해 전화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비크리스천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졌다며 메일을 보내오기도 한다는데요. 골목교회는 앞으로도 교단을 초월한 다양한 교회를 소개해서 한국 교회들이 서로 필요를 나누고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네폰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2일 향년 83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목사는 1963년 서울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한 뒤 1971년부터 2008년까지 40년 가까이 금난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면서 성도 수만 명의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키워냈다는 평을 받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장례는 가족 친인척들만 모인 가운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재정을 저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오는 5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동반연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16명의 강사진이 참여한 이번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가지고 더욱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질문한 차별금지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기보다 질문 대상자와 내용을 세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 77%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교총은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9월 한 달간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등을 위해 기도하는 온라인 비대면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기아성은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교권주의, 세속화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데 대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학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 비리는 근절해야 하지만 바른 신앙관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독사학의 건화기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